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이름에 겁절하는 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용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그렇게 하라고 낳아주는 우리 아이들 이름 대준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민식이법 하나라도 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진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진짜. 정말 비굴하게 무릎까지 꿇으면서 힘들게 온 자리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저희를 더 비참하게 만드실 건가요? 저희 아이들 이름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 지켜달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 아이들 갖고 협상하려 하지 마시고 똑바른 정치다운 정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오늘 우리나라 정치의 민낯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국회의원들의 선의에 의한 부모로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경원 대표께서 사실을 말해주셨죠. 저희 아이들의 목숨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거는 국회의원이신 그분들이 하셔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세금으로 밥 먹이고 차 태워가면서 이 국회에 보냈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는 누가 하고 계신지 얼굴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국회의원들은 없습니다. 또 이런 정당도 없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이 파렴치하고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인데요. 이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친일과 독재로 만들고 누려온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정치판에 기생하며 유지하고 연명하는 데만 몰두해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정치 집단을 가장한 이익 집단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가도 국민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난 일주일 그 모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도했는데요. 야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은 4월 총선 전에 성사되면 안 된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9개의 모든 민생 법안을 볼모로 선거제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가로막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도 벌어진 적 없는 최악의 매국적이고 이기적인 근본 없는 정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그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외쳐대는 국민들은 정작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인 거죠. 우리는 이걸 다시 확인한 것뿐입니다. 애초부터 그들은 그래 왔습니다. 바보 같은 국민들만 계속해서 속아왔던 거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게 됐는데요.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로
정말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0일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여권의 비판을 거론하며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말은 바로 하자. 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탓 버릇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최소한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 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악법인 연동형 비례제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법을 막지 않는 것이 역사적 중재라며 필리버스터는 독재 악법을 막아세우기 위한 법이 보장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저지 수단이다 라며 우리는 그 저항의 대장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저항의 대장정이 그토록 두렵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불법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터져나오는 친문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된다며 조국 게이트 당시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고도 이 정권 친위 세력이나 하겠다는 그런 한심한 생각을 즉각 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한 행위가 전 국민적 분노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인간들입니다. 최소한의 공감 능력과 시대정신, 아니 적어도 옳고 그름의 기준조차 없는 거죠.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밥그릇, 그것만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누구라도 자신들의 그 밥그릇을 건드린다면 용서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내년 총선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정당, 이제 이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사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저는 속된 말로 검찰이 쪽팔리기 싫은 검찰이, 수사에 책임져야 하는 검찰이 억지로 쥐어짜대듯이 엉터리 수사,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1년 2년 묵혀둔 사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재수 부산시장에 대한 사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수사를 하기 전부터 권력형 게이트다, 친문 게이트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권력형 게이트의 기본은 사업 인허가권과 돈입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고 수십억, 수백억 원의 돈을 받아먹는 것이 권력형 게이트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들고 나온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인 30일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인근 영등포구 여의도 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란 음모 계엄령 문건 특검 촉구를 위한 제13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국회의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 등은 민생 법안 220여 건을 포기하면서까지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민중 총궐기를 통해 이들 법안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발언자로 나선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억지로 쥐어짜도 별 소득이 없자 이제는 오래 묵혀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를 꺼내들고 있다며 총선이 불과 4개월여 남았으니 마치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듯 입맛 따라 수사를 벌이는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이미 권력형 게이트, 친문 게이트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황 청장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도 이는 개인의 비리에 불과하지 결코 권력을 사용해 이권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연사로 나온 김민웅 경희대 교수는 정치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에 이어 청와대까지 겨냥하고 있다며 이들은 단순히 개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총선 대선 결과를 자신들이 결정해 국민의 상전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촛불이나 휴대전화 프레시를 켜서 흔들고 부부젤라 호루라기를 불며 발언과 공연에 호응을 보냈는데요. 참가자들은 여의도공원 10번 출구부터 서울교 교차로까지 여의대로 5개 차로 약 1.2km를 가득 채웠습니다.